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단계로 재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문을 닫지만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서도 인원을 제한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할인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묻는 민주당 전당원 투표가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내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이틀 앞두고 극성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개 속에 빠진 미국의 미래, 세계를 보도해서 짚어봅니다. 첩보영화 007에서 일대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은 영화배우 션 커너리가 90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전설적 배우의 타계 소식에 애도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개편했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요. 또 지역 따라 업종 따라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죠. 지난 3분기 민간 소비가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별로 지켜야 할 규칙을 또렷하게 하고 운영 금지 대상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뭐가 달라질지 김철웅 기자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뀝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운영 중단 같은 피해가 큰 조치는 줄이는 대신 지역별, 업종별로 세부적 방역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 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는 생활 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상황을 뜻합니다. 발령 기준도 완화해 한 주간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하루 평균 100명, 다른 지역은 3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전국에서 400에서 500명을 넘으면 2.5단계로 상향됩니다. 다중이용시설도 시설에 따라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차별화해 제시했습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노래방, 헬스장 등은 2.5단계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PC방이나 학원, 영화관 같은 일반 시설은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고 3단계에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서도 문을 열지만 운영시간과 인원에 제한을 둡니다. 또 실내외 구분 없이 2단계에선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학교는 3단계가 되면 등교가 전면 중단되고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부터 현장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대부분 실내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보름,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죠. 첫날 현장을 안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대형마트. 초밥을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잃었고 반값에 파는 한우 등 육류는 채워넣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직접 만져보며 장을 보다 보니 어느새 쇼핑카트가 꽉 찼습니다. 와인하고요. 생필품 좀 몇 개 더 사러 왔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장을 봤었던 거였고요. 이렇게 행사를 해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첫날 풍경. 행사는 오늘부터 2주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지난해에 2배가 넘는 1,6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은 물론 의류와 화장품 같은 소비재, 가전제품까지 품목도 다양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소비 심리는 지난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정부는 경기 반등의 계기로 삼을 절호의 기회, 정부는 내일부터 미뤄뒀던 소비 쿠폰 지급도 재개해 소비 진작에 불씨를 키울 계획이지만 방역에 구멍이 난다면 계획도 언제든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감염 확산 통제를 최우선에 두고 전반적인 수요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공 여부는 경기 회복과 방역 모두를 잡을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이렇게 세일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코로나에 좀 둔감해진 것 같지만 안심할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헬로윈 데이였던 어젯밤 저희 취재진이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술집이나 식당에서는 단속반과 젊은이들의 쫓기는 상황이 계속 연출됐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헬로윈의 밤은 코로나를 잊은 듯 파티를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형 클럽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업소 문을 닫자 술집과 일반 음식점으로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업소 관계자들은 단속반과 동행한 취재진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깐만 찍을까요? 나가주세요. 왜요? 원래는 클럽처럼 춤이 허용되는 이른바 감성주점. 단속반이 들어가자 황급히 불을 켜고 음악을 꺼버립니다. 이곳은 지난 거리두기 2단계 당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춤 허용업소 자격을 반납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처럼 영업을 해야 하지만 몰래 춤을 추도록 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서울시는 이 업소를 무허가 영업행위로 고발하고 영업을 중단시킬 예정입니다. 어제 강남과 이태원 등 서울 시내 7개 밀집 지역에서 문을 연 180여 개 업소 가운데 14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방역조치 특별 합동점검은 오는 3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낼 거냐, 더불어민주당이 1시간쯤 전 전당원 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압도적 찬성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이제 갈 길이 바빠집니다. 약속했던 당헌도 이제는 바꿔야 하고요. 후보도 검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원한테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당원 투표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을 강행하는 당 지도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내일 직접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후보자 검증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비위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도 엄격히 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검증 기준에 부동산 투기, 1주택자 여부 등을 포함시켜 논란이 될 만한 후보를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당 사무처는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동산 과다 보유의 경우는 각급 선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당원들로 숨어 양심을 버리는 것은 우리 국민이 거대 여당에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원 투표는 약속을 뒤집는 데만 이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민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정치권에는 세금 깎아주기 경쟁도 불붙었습니다. 야권만이 아니라 여권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행보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앞서 보신 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굵직한 선거전을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개인들 재산세와 소득세만이 아닙니다. 기업들 법인세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나랏일 하면서 나라 곳간을 생각하는 큰 틀의 장기 계획도 없이 대중을 특히 표를 의식한 정책만 쏟아내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자며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뒤질세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낮추자고 앞다퉈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북을 방문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법인세와 지방세를 차등에 인하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20년간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정치권은 감세 명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중산층과 기업들의 부담 덜어주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선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나라 살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관리 재정 적자가 6% 수준까지 오른 상태인데 위기가 회복되는 대로 재정을 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여야가 세금 깎기 경쟁에 나선 가운데 올해 말 재정 적자폭은 약 119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네, 열왕연화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민창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누군가가 반기를 들고 있는데요. 네. 정부하고 여당이 사실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반기를 드는 사람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재산세 인하 대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시간쯤 전인 6시부터 지금 총리 공간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있는데 재산세를 얼마짜리 주택부터 감면할 것인가 이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이 늘자 1주택자의 재산세를 깎아주자는 데는 당정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상을 놓고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홍 부총리가 이 지금 논의에서 100기를 들 거다 이런 예상이 있어요. 선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코로나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홍 부총리는 선별지급을 주장했었죠. 하지만 결국 당이 요청한 전국민 지급을 수용했습니다. 소득가의 70% 지원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들께 100% 지급해 드리고요. 지난 6월이죠. 3차 추경 편성 당시에도 홍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환불 정부 지원에 반대했지만 여당이 관철시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 부총리가 소신을 지키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꺾어요, 뜻을. 결국엔 청와대의 뜻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도 일단 행정부와 같은 의견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그간 각종 현안에 있어 김상조 정책실장이 홍남기 부총리와 의견을 함께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내년 선거가 민주당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당원까지 바꿀 정도로 선거 승리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결국 청와대가 이번에도 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수정이라는 게 사실 나라 국간직인데 이제 경제적 측면으로 봐서 소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번번이 100기를 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공수교대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게 맞을까? 이 논란이 뜨거워요.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하고 네.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모렴치하다고 여론전을 펴고 있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공격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저 때 워낙에 강경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이 결국에는 후보를 냈어요. 네, 맞습니다. 여야가 바뀌자 입장도 180도 바뀐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야가 진짜 진심이라면, 네. 의지가 있다면 입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14년이죠. 민주당이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지난 7월엔 야 3당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는데요. 예.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부산시장이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잘못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있어요. 의령인데요. 예. 국민의힘은 무공천방침을 고수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지켜볼게로 정해갔습니다. 네. 여야가 바뀐 이후에도 이 방침이 지켜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 반발 여전히 거센데요.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은 SNS로 추 장관을 엄호하고 검찰을 저격했습니다. 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니니까 검난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검사들이 반발하는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것인지 또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따져볼 대목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은 230개가 넘습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앞서 추 장관을 비판한 이환우 검사를 지지하며 글을 올린 지 사흘 만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메시지를 덮고 싶지만 마땅한 논리가 없을 때 하는 행동이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는 걸 넘어 집단행동에 나설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계속될 경우 지난 2012년 검찰총장이 사퇴했던 검난 사태 수준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사들을 겨냥한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검사들의 움직임이 선택적 반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에게만 검란이 운운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에 대해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땐 왜 목소리를 내지 않았냐고 비판했습니다. 댓글을 단 검사들을 모두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19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 일정을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레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인사에 따른 통상적 행사라고 설명했지만 윤 총장이 강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주 대전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형사법 집행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이렇게 검난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 그 시작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특히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성이 농후했죠. 투자하지도 않은 공기업에 투자할 것처럼 속였고요. 번듯한 금융기관에서 이걸 판매했습니다. 자,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또 5천억 원 넘는 돈이 어디를 갔느냐, 밝힐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고요.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 문제가 묻혀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고령의 피해자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인 요청으로 익명으로 얼굴은 가리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명으로 인터뷰를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우리 집안에서 잘 몰라요. 네. 이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싶어가지고. 지금 연세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힘들지만, 네? 어떡합니까? 이 마음에 이 소리를 갖다가 이 안타까운 거를 호소하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자, 그렇다면 피해보신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나 손해를 보셨나요? 제가 2차례 했어요. 3억하고 2억하고요. 총 5억 원, 예.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게 한가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1년 전에 세상 떠나면서 이 돈 정말 평생 외식 한번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은 돈을 남겨놓은 걸 갖다가 만기 전날 연락이 왔어요. 내일 줘야 되는데 오늘 해보니까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 네. 네, 그러더라고요. 자, 말씀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좀 짐작이 가는데요. 지금 NH랑 20년 넘게 거래를 하셨다고 하고요.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을 하신 건데요. 그 당시에 사모펀드라는 안내는 전혀 못 받은 상황이신가요? 아니, 들었지만 이게 국공채에 해당되는 거니까. 국공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 위험한 게 아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은 한
이거는 망하지 않는다. 여기 애들 지도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예. 사람이 하는 일에 뭐 완전한 건 없으니까 속은 건 좋다. 난 당신 내가 잘못 판매한 거 아니냐, 판매자 아니냐. 네. 수수료까지 다 줬어요. 그럼 있는데 지금 이제 NH 쪽에서 미안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상을 못 하고 있다. 미안하다는 말은 수십 번 들었어. 아직 귀에 뭐 귀가 떨어질 정도로 많이 들어. 미안하고 최선을 다한다. 근데 최선 다한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진전이 없고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는 좀 다른 문제를 두고 공방 중인데요. 특히 뭐 수사 중인 검찰을 갖고 외압이 있다거나 뭐 로비를 받았다거나 하는 논란이 큰 상황인데 이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우리 돈 달라는 얘기예요. 정치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게 처음에 터졌을 때도 이게 검찰 측에서 이거 조사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 결과를 보고 좀 더 따지고 시위를 맹렬하게 하려고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사하는 것 같더니 어느 틈엔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수사가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했어요. 네.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확실히 해결해야 돼. 전국에서 얘기도 못하고 꿍꿍 앓고 잠도 못 자고 나라에서 이런 걸 다 뿌리 뽑아줘야 돼요. 나라에서. 행동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한테 기대를 합니까? 자, 저희가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판매한 금융업체 책임이라든지 피해자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다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투표 절차에 대한 믿음, 또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미국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기 편이 진다면 불복하겠다는 극성 지지자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 태세입니다. 먼저 긴장감이 감도는 워싱턴 DC 상황부터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주말 아침 상점마다 유리창과 출입문에 가림막을 덧대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영업 중이라는 안내판을 내걸지 않으면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숨죽이며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극성 지지자들이 약탈과 폭동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DC의 주요 거리 상점 곳곳에 이렇게 가림막이 설치됐는데요. 헬로윈 축제 기간인데도 거리는 이렇게 한산합니다. 헬로윈 장식을 한 식당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순찰 중인 경찰차가 곳곳에 보여 도심엔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워싱턴 DC 전체가 고요하지만 시끌벅적한 곳이 단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백악관 앞입니다. 헬로윈 분장을 한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자전거 시위를 벌이며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양측 지지자들은 현수막 전쟁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You can see we put it on with zip ties, and they just come and cut the zip ties, steal the sign. Slashing them with scissors or defacing them like this sign, it shows a disrespect of the democratic process. 미국인들의 불안감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LA 명품 거리도 폭동에 대비해 선거 후 이틀간 전면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이틀 뒤 미국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역대 최대치였죠. 현장 투표 결과를 뒤집을 때마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선 전국 득표율에선 이기고도 결국 패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엘고어 부통령과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 고어는 48.4%의 득표율로 47.9%의 부시를 이겼지만 선거인단은 부시가 271명, 고어는 267명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표 차이는 단 537표. 고어는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While I strongly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I accept it
For the sake of our unity as a people an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I offer my concession. 가장 아름다운 승복으로 불리는 장면이지만 이번 선거는 다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dishonesty going along with mail-in voting.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베럿 연방 대법관을 서둘러 임명한 것도 불복을 염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며 맹 비난해 왔습니다. I promise you, I'm absolutely convinced they will escort him from the White House with great dispatch. 두 후보 모두 압승하지 못하면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이후 폭력 사태 가능성에 대해 36%가 매우 걱정된다, 39%가 다소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인 4명 중 3명이 폭력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선동할 때 이 트럼프 열혈 지지자들이 추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총기 참사도 날 수 있고. 뉴욕 타임스퀘어에선 트럼프 대 반트럼프 지지자들이 충돌했고 필라델피아에선 경찰이 쏜 총에 흑인이 맞아 숨지면서 약탈도 벌어집니다. 습격받은 월마트는 일부 매장 진열대에서 총기와 탄약을 빼기로 했습니다. 우편투표 급증과 신개주 선거법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유효표와 무효표를 가르는 기준을 두고 벌써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은 경제의 이중 침체, 곧 더블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극화도 엄청나게 심해졌고 불신과 분노와 경멸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2000년 선거 결과 같은 게 반복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진짜 아름답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걱정거리죠. 차기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하는 내년 1월 20일. 승복이냐, 불복이냐.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지입니다. 영원한 제임스 본드, 숀 커너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007 시리즈를 완결 짓는 것처럼 휴양지인 바하마 저택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Mr. Bond. James Bond. 첩보 영화 시리즈 007의 제임스 본드 역할을 처음 맡았던 영국의 원로 영화 배우 숀 코너리가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카리브해 국가 바하마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설적인 그의 행보는 지난 1962년 007 시리즈 첫 작품인 007 살인번호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너리는 이후 6번 더 007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았고 지난 1989년 피플지는 당시 59살인 그를 가장 섹시한 남성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13살에 학교를 떠나야 했던 그는 우유배달부와 벽돌공과 같은 일로 생계를 이어가다 단역으로 영화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임스 본드로 이미지가 고정되는 걸 원치 않았던 그는 이후 다양한 영화에서 연기의 폭을 넓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Realized it was really taking over me, and no matter what one did, it could never outweigh the balance because of the popularity of it. 반세기 넘게 제작된 24편의 시리즈에서 모두 6명이 본드를 연기했지만 코너리는 단연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설적인 배우의 별세 소식에 영화계에선 추모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배우 휴잭맨은 스크린의 전설에게 애도의 뜻을 남겼고 5번째 본드 역할을 맡은 피어스 브로스너는 영화계에 그은 큰 업적이 영원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이번엔 지진이 강타한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0명 가까운 사망자, 또 900명 정도 부상자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극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이들 넷과 함께 건물에 깔린 어머니가 쉴 새 없이 주변을 두드린 끝에 구조됐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건물 더미에 깔려 겁에 질린 아이에게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Tamam, hiç korkma. Korkacağın hiçbir şey yok. Elimi tutar. Ver, tabii ki tutarım. 옴짝달싹 못하던 고양이도 구조됩니다. Sıkışmış mı acaba? Sıkışmış biraz ya. sıkışmış. 자녀 4명과 함께 잔해에 깔렸던 38살 여성이 23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주변을 두드리는 소리를 감지한 구조대원이 엄마와 두 자녀를 구조했지만 다른 2명은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일 터키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39명이 목숨을 잃었고 900명 가까운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이즈미르에서만 건물 20채 정도가 무너져 피해가 컸습니다. Kızım var burada. Kızım burada çalışıyordu diş polikliniğinde. Bekliyoruz inşallah. Bir iyi haber bekliyoruz inşallah. 강진 이후 389차례 여진이 관측되고 있고 이 중 진도 4.0이 넘는 여진도 33차례나 이어져 현지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진도 6.7 규모의 지진이 관측된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도 10대 2명이 무너진 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보름 전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당시 공동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공동성명에서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장이 빠져서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채널A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지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정원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 옆을 지킨 헬비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 미 국방부에서 한반도 정책 등을 총괄하는 헬비 대행은 채널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내용이 공동성명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지난 7월 에스퍼 장관의 답변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I've issued no orders to withdraw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We are moving toward additional concepts, new concepts such as dynamic force employment. And I continue to want to pursue more rotational forces. 현 수준 유지를 확약할 수 있냐는 질문은 방위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고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 공백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을 공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언론과는 첫 인터뷰이기도 한 이번 질의응답에서 헬비 차관보 대행은 6페이지 분량의 빽빽한 답변을 미국 대선 직전임에도 보내왔습니다.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가 한 국내 매체에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기고문을 보내온 시점과도 묘하게 겹칩니다. 한편 우리 국방부는 감축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예년 문구가 빠진 건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과 함께 내년도 한반도 정세 또한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오늘 여러 군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두에 정박한 어선에서 시작한 불이 4척을 태웠고 임금이 밀렸다고 다니던 공장에 불 지른 직원도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종합합니다. 부두에 정박한 배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선박을 향해 연신물을 뿌립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여수 국동항에 정박 중이던 2톤급 소형어선에서 불이 나 옆에 있던 선박들에 옮겨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선박 2척이 완전히 타고 다른 2척도 절반가량 탔습니다. 40대 선박 주인이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하고 배를 줄로 묶어두잖아요. 옆에 있던 배들도 한 3척 정도 완전히 전소된 건 아니고 감식을 해야지 원인이 나오니까. 소방대원들이 공장 내부에서 잔불 정리에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 9시 5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1개동과 사무실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금이 체불된 데 불만을 품은 50대 공장 직원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을 지른 뒤 달아났던 직원은 1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직원인데 월급 못 받은 거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전남 모안에선 폐축사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코로나에 독감 백신 파동까지 겹친 요즘 방역당국에 또 악재가 생겼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검출된 겁니다. 양계농가는 간담 서늘한 시간인데요. 레이저 총까지 쏘면서 철새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철새들이 쉬고 있는 강가를 향해 초록색 광선을 쏘자 물 위에 쉬고 있던 철새 무리가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새들이 녹색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이용한 조류 퇴치기용 레이저 총입니다. 주로 공항 활주로에서 새를 쫓을 때 사용하는 장비로 도달 거리가 2km에 이릅니다. 철새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친환경 장비인데요. 사람의 눈에 직접적으로 쏘였을 때는 사람의 눈에 실명이 될 수도 있는. 국내에서는 2년 8개월 만에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초 바이러스가 검출된 천안 지역에 대한 소독 작업에는 대형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또 천안 봉강청 주변 10km 한 188개 농장에 가금류 280만 마리 이동이 3주간 통제됩니다. 살처분을 하게 되면은 몇 개월 동안은 이제 익식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경기도 용인에서도 고병원성이, 전북 군산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안과 용인 주변 10개 철새 도래지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운전하지 않고도 제주도에서 드라이브를 즐긴다. 곧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미래입니다. 도로 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연결시키면 자율주행 기술이 더 안전해지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 도로 위를 달리는 45인승 대형 버스. 그런데 운전자는 핸들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사고가 날 뻔한 순간에도 운전자는 당황하지 않고 차량은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자율주행 중인 이 버스 안에는 이렇게 차세대 통신기술이 탑재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단말기를 통해 도로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몇 초 뒤 신호등이 바뀔지, 전방의 위험 요소까지 끊임없이 안내됩니다. 버스는 시속 40km 속도로 다른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 5km를 사고 없이 달렸습니다. 기존 자율주행이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종 교통정보를 전달받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CITS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차량과 사람 또 차량과 차량 간에 서로 교신함으로써 기존의 스탠드얼론의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훨씬 더 높이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KT는 올해 말까지 제주도를 다니는 3,000대 렌트 차량에 이 서비스를 우선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축구선수 이동국,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속팀 전북에는 K리그 최초 4연패 기록을 안겼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전반 20분, 경기장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등번호 20번, 은퇴하는 이동국에게 보내는 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립박수 직후 전북의 첫 골이 터졌습니다. 왼쪽에서 날카롭게 올라온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는 조규성. 기세를 이어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냅니다. 결정적인 위치 선정이 탁월했는데 이제 전북에서 이동국의 대를 이을 공격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동국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주저앉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자신의 축구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서 우리 동료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팬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전북은 통산 8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K리그 최초 4연속 우승이라는 새 역사의 현장엔 전북 현대 구단주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전북의 8번 우승을 모두 함께한 이동국의 등번호 20번은 영구결번으로 지정됐습니다. 가족, 동료, 그리고 팬들과 함께 성대한 은퇴식을 올린 이동국. 548경기, 228골, 77도움이란 기록을 남기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11월의 시작인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일부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의 공기가 탁해질 텐데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수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7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더 낮게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5도, 부산은 20도에 머물면서 오늘만큼 서늘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미리 겨울옷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